여름 화장품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게요. 바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자외선 차단제, 그러니까 선크림이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딥하게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일단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저희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릿빛 피부라고 해가지고 태닝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선크림을 뭐 일상적으로 바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외선이랑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최근에 우리 한국 화장품 업계에 엄청 큰 이슈가 있었어요. 어머. 선크림 SPF 수치 조작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그걸 조작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거를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해서 아니, 요거 저는 얘기를 몰랐어요. 좀 저도 몰랐어요. 아니 저도 이게 스펙은 보니까 살 때 그거 다 보고 사거든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솔직히. 예, 그걸 보고 사는 거죠. 당연히 맞아. 뭐 SPF가 50이다, 그쵸. PA가 뿔뿔뿔이다, 뭐 이런 걸 보고 사시는 어. 건데 이제 그 수치가 알고 봤더니 50이라고 써 있는데 50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이거 고깃집 가가지고 한우 시켰는데 미국산 나온 거랑 뭐가 달라요? 야 비유를 드니까 갑자기 분노가 그냥 확. 50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55다. 그럼 전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 전 19. 나이도 이제 소개봐야겠어요. 어머, 19, 잠깐 19요? 예, 50인 어? 줄 알았는데 19였어요. 실제로 19였다고요? 예,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고 네. 한국에 이제 우리 K뷰티가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많이 사가시잖아요.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들어가죠. 미국이었나? 아무튼 아마존이었나? 어디서 되게 많이 팔리는 선크림이 있었어요. 음. 이 선크림이 발림성도 너무 좋고 SPF가 50인 제품이었는데 이 화장품 업계의 전문가분이 이제 이 성분을 봤는데 얘가 이제 두 가지의 자외선 차단 성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각각이 이제 2% 3%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 성분 두 가지 가지고 SPF 50이 나온다고 과연 가능한가? 하고 이제 이 전문가분이 처음에 이거를 좀 의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란드랑 뭐 독일 이런 데서 이제 외국의 임상기관에다가 요 제품의 SPF 지수 측정을 맡겼어요. 네. 그랬더니 50이라고 써 있었는데 측정해 보니까 뭐 18, 19 이렇게 나온 거예요. 18? 19? 아니 이게 50인 줄 알았는데 뭐 한 45 정도면 뭐 일종의 그런 오차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야, 싶었는데. 네네. 너무 사기 아닙니까? 그 정도가 나왔던 너무 거예요. 이건 심하다. 사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네. 이게 뉴스가 막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또 어떻게 믿어? 그러네. 가 된 그러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제가 그 숫자를 잘못 적으신 분들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약간 그런 불안감이나 이게 내가 돈만 쓰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이제 위로를 드리자면은 그 SPF 지수를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SPF가 15 정도면은 자외선 한 93% 정도의 차단율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SPF 50이면 98%. 그러니까 이제 그 50에서 한 뭐 20, 30 정도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아. 자외선이 막 완전히 차단이 안 되고 막 그렇군요. 절반이 차단이 안 되고 이렇게는 아니고 그래도 안 바른 것보단 나았을 테니까 내 피부를 막 망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일단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이 있었던 잘못이죠.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게 지금 문제 뭐냐면은 법을 어긴 거는 또 아닌 거예요. 왜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법에 구멍이 있는 거죠. 식약처에서 정한 화장품 법에서.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화장품 업계가 진입 장벽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당장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해가지고 화장품을 출시하고 싶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화장품을 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제 말인 게 제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있고 실제로 화장품 법인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일가견이 없고 그쪽으로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게 이제 K뷰티의 성공의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건데 그 회사에 이제 만들어주는 제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만들어주신 화장품을 나는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판매를 있는 하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이거 하나 맞아요. 만들어주세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품에 대한 어떤 제형적인 지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일절 없어도 그분들한테 가서 뭐 이제 선크림이고 제형은 어떻고 컬러는 어떻고 뭐 이런 걸 요청을 하면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정말로 화장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제조사에서 뭐 수분 좀 넉넉한 거 필요하시면 저희가 1, 2, 3 뽑아드릴 테니까 이 중에 골라서 하나 출시하세요. 이렇게까지 제안을 해요. 맞아요. 그거예요. 문제가 그거였어요. 지금 1, 2상 뽑아드릴 테니까 그중에 고르세요라고 지금 제조사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문제가 됐던 선크림 SPF 50이었는데 사실 측정을 해보니까 20 정도 나왔던
있던 그 선크림도 뭐였냐면은 이걸 파는 사람들은 자기들조차 몰랐던 거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근데 이걸 이제 만들어주는 제조사가 있는데 네. 아까 1, 2, 3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업계에서 모 처방이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레시피를 저희가 처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모 처방이라고 해서 엄마 처방인데 네. 각각의 화장품 제조사마다 요청이 막 100개 회사에서 들어오면은 100번 다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핵심 처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컨셉 성분으로 뭐 사과를 넣어주세요 하면 사과 추출물이 조금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변화 베리에이션이 알로에 나오는 넣으면 거예요. 그게 알로에 크림이고 네, 그런 식으로. 프로폴리스를 넣으면 프로폴리스 크림인데 그게 정말 성분 그치, 조금 0.15% 들어간 들어가 걸로 있어도. 그렇게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선크림도 그 모처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기능성 화장품에 이제 그 모처방이 적용이 됐다는 게 문제였는데 네. 그 SPF 50 수치를 받은 건 모처방이었어요.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백본 처방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얘는 SPF 50이 맞아요. 그렇게 실제로 실험도 했고 그렇게 그것도 받았고 네. 라이센스 그것도 받은 거고 네. 시험 성적도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화장품 법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6조 6항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능성 심사를 받은 제품을 만드는 그 제조사에서 만들었으며 그 제품에 사용한 그 기능성 원료가 그대로 들어가면? 들어있다 성분이 그대로 음. 들어있다면은 그대로 나머지 써도 돼. 것들은 수정이 아. 되어도 얘는 모처방에 SPF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모처방 SPF 50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얘를 가지고서 뭐 병풀 추출물을 빼고 뭐 아세로라 추출물을 넣었다 해도 얘는 50 SPF 50짜리 선크림 이렇게 낼 수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50짜리 어떻게 20까지 떨어져요? 그죠.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식약처에서 요거를 내준 이유는 뭐였냐면은 어차피 핵심이 되는 기능성 차단 성분은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예. 걔가 나머지 뭐 자잘한 것들이 바뀐다고 그치. 해가지고 걔가 자외선 차단 못하게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쵸. 그걸 알기 때문에 해결해 줬는데 이게 업체에서 등록을 할 때 어떻게 등록을 했냐면은 여기서 사용했던 그 모처방에 그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성분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디에칠 아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일 핵실 벤조에이트라는 성분이랑 네. 그다음에 비세 에틸엑실 옥시 페놀 메톡시 페틸 트라이아진이라는 음. 이제 그 유기 화학성 자외선 차단 성분이랑 그다음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모처방에는. 셋 다 들어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군요. 예, 50 SPF 50짜리 요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걸 등록을 하면서 앞에 두 가지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라고 등록을 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던 티타늄 디옥사이드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핵심 자외선 그치. 차단 성분인데 무기 성분으로서. 얘를 착색제라고 등록을 한 거예요. 잠깐만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등록을 할 때 그렇게 하고 그럼 그 티타늄 착색제를 디옥사이드가 말하자면 빼고 딴 거를 원하는 거를 넣어주는 과정에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몽창 빠져버리니까 빠져버리니까 30이 떨어져 떨어지죠. 이게 그렇구나.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아마 왜 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무기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이 발림성이랑 발림성. 백탁이 굉장히 심해요. 어찌됐건 법을 어기진 않았기 때문에 편법이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그 소비자 기만에 의한 이제 과대 광고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정 조치 뭐 이런 거는 업체들이 받았고요. 근데 정작 제조사에는 뭐 이렇게 뭐가 없었다.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어떻게 있어요. 보면 그 판매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분들도 피해자네요 진짜로. 그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들 주문한 걸 몰랐으니까. 받았잖아요. 이게 진짜 50만 원인지 테스트하려면 가격이 꽤 비싸죠. 테스트하는 예, 비용이. 이게 자외선 차단 임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사람을 데려다 놓고요. 피부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고 네. 돈을 또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큰 게 사람 피부의 특성마다 다르고요. 그러네요. 똑같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갔는데 얘를 뻑뻑한 크림으로 만드느냐 묽은 물 타입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정말 많은 실험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문제가 됐던 그 제조사뿐만 아니고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었던 그 자식 처방으로 나왔던 자외선 차단제들이 14종이 다 자외선 차단 수치 미만으로 이제 마이 갓. 나왔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참 이게 좀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식약처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럴 것까지 고려해서 사실 법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핵심적인 성분은 절대로 그게 뺄 수 없게 규정을 만들었었어야 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죠.